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물류 2급 2023년 9월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차로 나눠서 풀이를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해서 이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제 생각은 4회나 3회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물리가 끝나면 생산으로 바로 기출문제 넘어가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2023년도 9월 기출문제 1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ERP 기능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기능적 특징에는 다국적, 다언어, 다통화 지원, 그 다음에 중복 업무의 배제, 그 다음에 표준을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을 수용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모델에 의한 리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파라미터 지정하겠다. 그 다음에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투명한 경영 수단으로 쓰겠다. 그 다음에 오픈 멀티벤더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8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조기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방금 얘기했던 거죠. 선진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의한 BPR을 지원한다. 얘도 맞습니다. 중복 업무 배제,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 얘도 맞죠? 특정 하드웨어나 특정 운영 체계 연계가 가능하므로 보안성을 강화하겠다.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오픈 멀티벤더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하드웨어나 운영 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4번은 설명을 잘못하고 있다. 자, 2번 차세대 ERP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나중에 추가된 내용이긴 한데 내용이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2번, 3번, 4번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와서. 근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데이터 동시에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한정사가 나왔어요. 한정사만. 뭐뭐만, 뭐뭐 하나요. 오직 이렇게 나오면 얘가 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풀 때도 찍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알려드렸고요. 답은 1번. 3번 ERP 시스템이 SCM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공급 사슬 관리에서 가시성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쵸? 맞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죠, 얘. 그 다음에 정보의 투명성 통해서 재고 수준 감소 및 회전율을 증가 달성할 수 있다. 얘도 맞아요. 공급 사슬에서는 계획 조달, 제조, 배송 등을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지원한다. 얘도 맞죠. 자, 그런데 4번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CRM,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확장형 ERP에 보시면 이 비즈니스에 나오는 CRM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원래 그리고 CRM은 요 그 제목만 나온 거고요. 책자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래서 원래는 기업이 소비자를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고 이를 장기간 유지하고자 하는 고객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광범위한 마케팅 기법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CRM이라 부른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유형 중에 PaaS가 있었죠.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클라우드란 거는 우리가 서버를 갖다 빌려 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기 안에 클라우드 컴퓨팅 안에 뭐가 있었냐면 SaaS와 PaaS와 그 다음에 IaaS가 있었죠. 여기 이 중에서 자 하나 알아주셔야 될 게 단점이 있었어요.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플랫폼을 직접 구축할 수 없다는, 우리가 빌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단점이죠. 단점. 제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나머지도 읽어보세요.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단순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네요. 3기간이니까 요만큼 쓰겠다는 거죠. 요만큼. 그래서 115 더하기 120 더하기 95를 3으로 나눠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요? 110이 나오겠네요. 답은 2번 간단한 문제였고요. 6번 KPC 산업은 시장 점유율을 이용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보기와 같을 때 내년도 목표 매출액이 45억 원이라면 그때 지금
올해의 매출액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공식이 하나 있어요. 목표 매출액 구하는 공식인데요. 매출액 구하는 공식은 뭐가 있느냐? 금년도 자사 매출액. 금년도 자사 매출액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자, 시장 확대율이란 거는 전년 대비 시장이 우리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시장 신장률은 뭐야? 전년 대비 당의 어깨가 총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결국은 늘어나고 커졌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대로 한번 집어 넣어주시면, 자,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면 여기서 구하는 건 뭐야? 목표 매출액을 구해야 되겠죠. 자사 매출액 얼마예요? 금년도 자사 매출액은 여기 얼마나 나왔어요? 45억 나왔네요. 45억 나누기. 자, 얼마 증가했대요? 총 매출액 증가율이 50% 증가했대요. 그러면 1 플러스 0.5 곱하기 뭐가 되죠? 1 플러스 0.2가 되겠죠. 그죠? 20% 증가했다니까. 그랬을 때 올해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매출액은 나오나요? 25억? 그죠? 25억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공식을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나는 계산 문제 이런 거 싫어. 몇 개만 외울 거야. 그러면 손익분기점 공식 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시는 뭐 여신 회수기간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 EOQ는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평활법 정도 이렇게 한 서너 개만 기억을 해 주셔도 웬만한 건 다 맞추니까 나머지 건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7번 교차 비율에 대한 설명. 자, 우리 교차라는 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이게 많이 되면 뭐가 높아진다고요? 회전율이 높아지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고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회전이라 부르니까요. 회전이 많이 됐다는 건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럼 수익이 높아지고 수익이 높아졌다는 건 이익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위험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갖다 풀어보겠습니다. 교차 비율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교차 비율이 높으면 수익은 높아지는 거죠. 1번이 틀렸네요. 바로 1번 찾아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차 비율과 한계유은 비례관계고요. 그쵸? 그 다음에 교차 비율은 재고잔액과 반비례 관계이다. 그쵸? 얘도 맞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수주관리 업무 내용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수주는 구매가 예상되는 고객의 수요량을 예측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네요. 지금 아니죠. 지금 수주는 고객이 주문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주문을 받는 구체적인 활동을 우리가 수주라고 부르는 거죠. 수요 예측을 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수요 예측이죠. 수요 예측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지금 여기선 잘못됐다. 수주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주문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수주 등록은 수주 후에 고객의 주문을 ERP라든가 프로세스에다 등록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맞고요. 견적은 수주 이전 단계로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가격을 산출하는 단계. 얘도 맞죠. 수주 등록 후에 일자별 가용 수량, 약속 가능 재고 등을 참조하여 고객이 예정 납기를 통보해야 된다. 4번도 맞네요. 이 문제는 8번 문제는 계속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 자, 9번 매출 채권 회전율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매출 채권 회전율 써볼까요? 매출 채권 회전율은 공식이 있죠, 여러분. 총 매출액 나누기 뭡니까? 매출 채권 잔액이겠죠. 매출 채권 잔액 하면은 그대로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얘는 총 매출액 얼마? 그쵸, 400억 원 나누기 매출 채권 잔액은 100억 원. 그러면 얼마? 4 나오네요. 간단하게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수요 예측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냈네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어느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더 나은 예측을 가져온다는 가정에서 근거하였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다양한 계층의 조직 구성원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예측치를 구한다. 자, 얘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냐면요. 패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조사법은 뭐냐면 시장 상황에 대응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뭐 소비자라든가 설문이라든가 서베이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 우리가 시장조사법. 중역의견법은 경영자, 중역들, 임원진들이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중역의견법. 수명주기 유추법은 과거 자료가 없을 때 우리 수명주기 기억나시죠?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를 가지고 있던 유사 품목의 수명주기를 고려해서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걸 우리가 수명주기 유추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 얘는 다 어디 거다? 그쵸? 패널 동의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좀 길어지니까 잠깐 끊었다가 또 다음 시간 이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정리할게요.